가봅시다. x가 1인 부등식이야. 원래 부등식은 범위로 나타내지만 그 수없이 많은 부등식 해 중에 얘네들을 만족시키는 게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각각을 다 풀어보지 말고 숫자를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0이 4보다 큽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대입을 해줘. 이건 저랑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네. 뭐 여기다 1 넣어볼까? 3 빼기 1이 2보다 크냐 묻고 있는 거야. 맞아? 2가 2보다 크다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맞아? 따라서 1번, 4번도 모두 아니었겠네. 다시 이번엔 부등호를 사용한 건 x는 9 미만이다. 맞죠? x는 9보다 작다는 뜻이야. 미만은 15보다 크다. x는 15보다 크다. 맞습니까? 괜찮아? 7 이상 10 이하다. 0초가 5 이하다. 6보다 크지 않다. 봐봐. 대수관계는 어차피 크다. 아니면 같다. 아니면 작다. 이 셋 중에 하나인 거죠. 맞아? 그런데 이거는 아니래.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맞니? 그래서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넘어갑시다. 다시 음수를 곱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음수를 곱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봐봐. 양수 곱했지? 그치? 안 바뀐 거? 맞아. 음수를 곱했지?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야 돼. B쪽을 향했어야 돼? 맞아. 음수를 곱한 것만 비교해보면 돼. B쪽을 향했어? 맞아. 여기서 양수를 곱했지? 더한 것은 의미가 없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안 돼. 얘가 틀린 거네. 이해할 수 있겠어? 네. 다시. 여기서는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B쪽, 오른쪽 방향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3x-4y의 값 중에서 가장 큰 정수와 가장 작은 정수를 계산해 달라는 건데 얘는 마이너스 4. 얘를 이렇게 볼 거야. 3x 더하기 마이너스 4y를 볼 거야. 그럼 마이너스 4y에 대한 범위는 뭐가 된 거냐면 마이너스 40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0에서부터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4y면 얘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인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을 거 아니야? 아니? 그것을 예쁘게 오른쪽으로 입 벌리도록 지금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3x에 대한 범위를 물어봤으니까 3x는 3배씩 했겠지? 당연히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었어? 6에서부터 얼마라는 거야? 12까지. 그렇다면 3x 마이너스 3y는 3x 플러스의 마이너스 4y를 의미하는 걸 텐데 제일 작을 때 언제겠어? 당연히 둘 다 제일 작았을 때가 제일 작았겠지. 그럼 가장 클 때가 언제겠어? 둘 다 가장 클 때가 가장 컸을 거라고. 덧셈이니까. 따라서 제일 작았을 때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4에서부터 가장 클 때를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8까지. 따라서 이 범위를 만족하는 가장 큰 정수는 8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14이었겠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 이거의 해례 그냥 일반 부등식 푸는 거야.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한번 풀어봅시다. 난 이쪽 넘겨볼게. 숫자는 숫자끼리 부등호는 그대로 가시죠. 3 빼기 1 마이너스 x에 플러스 3x까지 계산해 주시면 2x가 뭐가 된 거야? 2. 따라서 x는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x가 1보다 작다. 작다니까 어디야? 왼쪽 부분. 그쵸? x가 1보다 작다. 괜찮아? 네. 다시. a가 1보다 작을 때 얘를 풀어달래. 봐봐. 방정식과의 차이점은 음수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딱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 나머지는 방정식과 동일해. 봐봐. 넘기다.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바꾸는 것도 방정식과 똑같아. 7 빼기 1이고 당연히 2항만 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어. 그 다음 a-1에 대한 x의 6이고 안 바뀌어. 그 다음에 양쪽에 똑같이 얼마씩 나눴겠어? a-1로 나누겠지? 그렇다면 얘는 x가 됐을 것이며 a-1분의 6인데 잠깐만 a-1로 나눈 거지? 나누었다. 근데 문제를 봐봐. 뭐라 돼 있어? a가 1보다 작대. 그럼 똑같이 빼기 1씩 해주시면 a-1은 0보다 작은 거죠. 음수로 나눈 거네.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바뀌었어야 되는 거죠. 괜찮아? 다시 넘어가 봅시다. 1차 부등식인 건 분모에 문자 있으면 무조건 제끼라고. 이 새끼는 1차가 아니니까 무조건 제껴. 이런 거 갖고 지금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얘는 1차 부등식 맞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소거되니까 날려. 너 땡. 너도 땡.
얘는 2차 있지? 2차 있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에 뭐가 있어? 3x제곱 플러스 2x가 되면서 3x제곱이 소거돼. 얘는 괜찮겠네. 맞니? 이것만 남을 거 아니야. x-5에 2x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x제곱이 안 사라지지? 얘는 2차 부등식이네요. 너 탈락. 괜찮아? 넘어갑시다. y가 요 놈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y가 뭐니? 마이너스 4x 플러스 13인데 얘가 마이너스 11에서부터 21까지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니? 여기 y가 이거라 그래서 요거 자리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y 대신에. 우리 이것을 이용해서 x를 계산할 거야. 알겠지? 외출 갔다 와서 하나씩 정리하는 거야. 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13서부터 똑같이 이항시키자.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물론 여기도 마이너스 13이 됐겠지? 마이너스 4x가 됐을 거고. 이항만 시켰으니까 당연히 부도 방향은 안 바뀌어. 얼마였을까? 8? 여기는 얼마였을까? 마이너스 24. 괜찮아? 다시 이젠 마이너스 4를 없앨 거야. x만 남을 거니까. x의 범위를 구하라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4로 나누어 주시면 얘는 얼마니? 6. 얘는 x 마이너스 2. 분호 방향은 당연히 바뀌었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x에 대한 범위는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x는 6까지가 됐겠네. 맞니? 정수기에서 어떻게 계산해? 어느 한쪽에만 들어가 있을 때는 큰 수에서 그냥 작은 수 빼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개수야. 알고 있죠? 넘어갑시다. 다음 1차 부등식을 풀어달래. 3.5x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35. 그죠? 맞니? 10분의 35. 약분하면 얼마지? 2분의 7x? 그 다음에 2.16땡은 얼마니? 2.16땡? 6분의 13. 얘는 얼마니? 6분의 잠깐 우선 우리가 할 줄 아는지 먼저 봐야 되는 거니까. 90분의로 시작되는 거죠. 맞아? 얘는 90분의 얼마야? 216에서 얼마 빼는 거야? 21을 빼는 거였어. 기억나니?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돼. 알겠지? 그런데 얘는 2 더하기 0.16땡이지. 맞아? 여기서도 마이너스에 1 더하기 1.16땡이니까 지금 요거 계산하기가 좀 귀찮으시면 이렇게 그냥 계산해도 돼. 0.16땡은 할만하지. 0.16땡은 얼마야? 90분의 16 빼기 1이잖아. 그죠? 90분의 얼마야? 15. 그럼 15로 나눠주면 몇 번 들어가 얘는? 6번? 6분의 1이 됐겠네. 따라서 얘는 2 더하기 6분의 1이 된 거야. 괜찮아? 집중해야 돼. 4.3땡도 봐봐. 4 더하기 0.3땡이지. 그럼 얘는 4 플러스 9분의 3. 4 플러스 3분의 1인 거야. 얘도 4 플러스 3분의 1에 대한 x. 마이너스에 얘도 뭐가 된 거야? 1 플러스 여기도 0.16땡이죠. 0.16땡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6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괜찮아? 이 상태에서 계산해 봅시다. 우선 전체적으로 곱하기 얼마씩 해볼까? 6씩 곱해보자. 6. 모든 항마다 6을 곱할 거야. 불러봐. 그럼 2식 정리해 주시면 약분되면 얼마니? 21x 플러스 12 플러스 1에다가 6 곱하면 6, 4, 24에다가 플러스에 2x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까지 갔겠죠. 정리해보자. 21x 플러스 13, 얘는 26x 마이너스 7. 이항하고 자시고 하면 얘는 20이 됐을 거고, 얘 넘어오면 5x가 됐겠죠.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겠다. 괜찮니? 따라서 우리는 요 놈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 그냥 풀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집중력을 좀 덜 사용할 수 있어서 단순한 자연수의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본 거야. 너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해주면 돼. 알겠니? 괜찮아? 넘어갑시다. 마찬가지. 이놈의 해가
가장 작은 x값이 15래. 요런 표현 잘 보라 그랬어서 가장 작은 x값이 15다는 얘기는 x에 대한 범위가 15 이상이라는 거야. 따라서 얘를 풀어서 해를 비교해 볼 거야. 왜냐면 부등식의 해는 오음이 하나라고. 부등식의 해는 누가 풀어도 무조건 하나의 범위로 나타내어져야 돼. 따라서 내가 풀어도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야. 4씩 곱해봅시다.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x-2a 마이너스 4x 6.25 곱하기 4 계산하면 얼마니? 6 플러스 0.25니까 곱하기 4씩 하시면 얘는 25고 얘는 1이 나왔겠지? 얼마니? 25가 나왔겠네. 얘가 24에다가 1이 됐으니까 괜찮아? 이항시키자. 5x고 얘는 25 플러스 2a야. 5로 나누어 주시면 5분의 25 플러스 2a가 됐다는 거지. 이거는 내가 푼 해. 문제에 주어진 해는 이거. 따라서 5분의 25 플러스 2a가 얼마라는 거야? 15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니?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나머지는 단순 계산해주면 되죠? 단순 1차 방정식 풀어주면 돼. 11번 넘어가 봅시다. 11번은 이제 활용이라서 식만 저랑 같이 세워볼 거예요. 푸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볼 거고. 봐봐. 현재 내가 오늘 아침서부터 이렇게 수업을 해서 알아버지래. 네. 근데 되게 친숙하지 않아? 할아버지 되게 내가 누군가 이렇게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 이러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 부드럽네요. 할아버지의 나이가 63세고 손자의 나이가 12세일 때 몇 년 후부터 할아버지의 나이가 손자의 나이의 3배가 되겠습니까? 그럼 X년을 지나는 거죠. X년 후. 그러면 할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이야? 63 플러스 그렇죠. 63 플러스 X야. 손자의 나이는? 12 플러스 그죠. 12 플러스 X. 그럼 할아버지의 나이가 12 플러스 X. 손자 나이의 3배 이하가 되겠습니까? 묻고 싶은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얼마 되겠니? 3배 이하가 되겠습니까? 63 플러스 X고 얘는 얼마니? 36 플러스 3X야. 이항하면 얼마니? 2X고 이항하면 얼마야? 63 빼기 36이니까 얼마야? 다들 그냥 화면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 물어보면 저 뭔가 있으면 계산을 해야죠. 이 얼마니? 17 17? 27 27? 1이 아니라 7. 따라서 X는 얼마야? 2분의 2분의 27이니까 한 13.5쯤 되나? 맞아? 네. 그렇다면 몇 년 후부터야? 10 14년 후부터죠. 13.5년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했는데 틀렸는데 14년 됐는데. 아 그래요? 아 네, 그렇죠. 좀 이따 다시 올려드릴게. 왜 이렇게 많아? 괜찮아? 괜찮니? 네, 중요한 건 넘어갈게. 다시 세변의 길이로 오른 것은 봐봐. 세변의 길이야. 우선 얘네들은 2x 플러스 1, 2x 이렇게 얘네들은 모두 다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3개는 모두 다 양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 그런데 삼각형의 조건 뭐가 있어? 가장 긴 변이 지하물이 길더라도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 네. 따라서 가장 긴 변이 누구야? 2x 플러스 5지? 얘가 나머지 두 변 2x 플러스 1과 2x를 더한 값보다는 작아야 돼. 따라서 4x 플러스 1보다는 작아야 돼. 따라서 2x는 4보다는 커야 돼. 따라서 x는 2보다는 커야 돼. 이해할 수 있겠어? 보다 우주. 아니요. 다시. 괜찮아?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지. 다시 봅시다. 입장료가 6,000원인데 20명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25%를 할인해 준대. 몇 명 이상이면 20명의 단체 입장료를 지불하는 것이 유리합니까를 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죠. 내가 그냥 솔직하게 그냥 요금을 낸다면 우리는 20명 이하의 X명이니까 그냥 6,000원씩만 내면 되는 거야. 6,000X원이 원래 금액이야. 그런데
25%, 20명 이상이면 25%씩이나 할인해 주니까 야 우리 한번 스마트한 그 소비 생활을 한번 해보자. 딱 20명이라고 뻥쳐보자. 우리 25% 할인될지도 모르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렇다면 우리 20명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요? 아주 단체 손님이 오셨군요. 25% 할인해 드릴게요. 4분의 3만큼 받겠다는 거죠. 6,000원에 강아지. 만약에 할인 안 해주면 그건 미친 짓인 거지. 근데 할인을 해주니까 20명이라고 뻥을 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면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여기 5가 됐을 거고 요렇게 만들어져 있었겠죠. 얘 이것보다 아무튼 요 금액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뻥친 금액이야. 근데 나는 뻥치고 싶은 거야. 뻥치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를 물어봤으니까 금액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더 싸야지 우리가 스마트한 소비 생활이 되는 거죠. 이해되니? 네. 등호붙으면 될까? 아니지. 등호붙으면 같은 가격인데 양심의 가치를 느끼면서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잖아. 네. 따라서 등호는 붙지가 않아. 그래서 유리한다는 등호가 붙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x 값은 6,000으로 나누시면 6,000에 5 곱하기 6,000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럼 6,000 약분시켜 주시고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15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정답은 16명부터가 가능해지겠네요. 이해돼? 다시. 17명도 맞는 거예요? 근데 몇 명 이상서부터라고 물어봤으니까 정확한 정답은 네. 그 다음에 소금물 문제 나오면 그림을 그리면 훨씬 더 낫다고. 봐봐. 소금물에 대한 농도가 뭐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소금물에 대한 농도에 관련된 문제는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야. 소금물 내에서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지금 5%짜리 300g이 있는데 여기서 물 Xg을 날렸대. 그랬더니 얘가 6% 이상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그래. 소금을 날렸으니까 여기는 300-X만큼 있는 거겠지? 맞니?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은 얼마야? 300g 중에 비율이니까 100분의 5만큼 차지하고 있는 게 소금의 비율이라고. 근데 물만 증발시켰으니까 줄어든 양은 없을 거고. 그치? 우리는 이것보다는 더 짰으면 좋겠대. 그렇다면 이것보다는 300-X의 100분의 6보다는 소금이 더 많아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괜찮아? 100씩 곱해서 정리해. 이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시 봅시다. 이번에 대여점에서 회원과 비회원에 대한 책 대여료인데 마찬가지 유리합니까를 물어본 거야. 따라서 비회원일 때와 회원일 때를 비교해 봤을 때 더 유리합니까를 물어봤으니까 이 비회원가보다 더 금액이 작아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가? 지금 회원 가입을 독려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회원으로 가입했을 때 금액이 더 작아야지. 그 이제 싸게 빌릴 거 아니야. 이해할 수 있겠어? 너희들 그 고평 같은데 그 회원 가입 돼 있어? 거기 가면 이게 책 빌릴 수 있다고. 그럼 책 빌려서 책도 고평. 고덕평생학관. 미안합니다. 너무 옛날식 표현. 너무 찍으셔서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죄송합니다. 봐봐. 여기서 X권을 빌릴 거야. X권을 빌릴 거야. X권을 빌리면 회원일 때는 4,000원의 가입비가 있는 대신에 500원씩이래. 그럼 500 곱하기 X원을 합친 게 총 비용이야. 맞지? 그런데 비회원일 때는 가입비는 없지만 700원씩이래. 그러면 700X가 됐겠지. 금액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해돼? 그렇다면 얘는 얼마야? 200X가 4,000이니까 지금은 보기가 참 예쁘긴 하네. 똑같이 200으로 나누어 보자. 그럼 X는 얼마 된 거야? 2. 그럼 X가 2보다 크다는 얘기지. 맞니? 그러면 정답은 20. 미안해. 20. 그래서 정답은 뭐여야 돼? 21권이어야 되는 거죠. 괜찮아? 다시. 한 번에 625kg까지 운반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엘리베이터에다가. 근데 무게가 75인 사람이 한 개에 30kg짜리를 도대체 몇 개를 할 수 있겠냐 묻고 싶은 거야. 그렇다면 지금 엘리베이터에 지금 현재 실려져 있는 것은 75인 사람의 무게와
그 다음에 30짜리의 X개 무게가 들려져 있는 거야. 근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려면 625의 그 한 개 체중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니? 이건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17번 봅시다. 누나와 남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누나는 동쪽으로 150, 남동생은 서쪽으로 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분속 150m로 근데 얘가 2.8km 이상 떨어지려고 한다.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빠이 하고 나서 지금 누나와 동생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럼 X분을 달렸어. 알겠죠? 분속 X분이야. 그렇다면 누나는 동쪽으로 얼마만큼 움직여 있는 상태야 지금? 150X가 됐을 거라고. 맞아? 여기로부터 150. 그 다음에 남동생은 서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서쪽으로 250. 그렇다면 얘는 250만큼 움직인 거야. 맞니? 그럼 얘를 원점으로 삼다면 얘는 부호는 마이너스였겠지? 맞니? 그렇다면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는 얼마야? 150x 플러스 250x만큼이었겠죠. 여기서 이걸 빼야 되니까. 맞니? 얘가 2.8km, 다시 말하면 2.800보다는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괜찮아? 이거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포기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18번 봅시다. 16,000을 형제에게 나누어 주는데 형이 받을 몫의 6배는 동생이 받을 몫의 2배 이상이 되려고 한다. 형이 받을 몫을 우리가 X라고 한번 해봅시다. 형이 X라면 동생은 16,000원에서 X를 뺀값이어야 되는 거죠. 맞아? 전체 16,000을 나눠 가질 거야. 이해되니? 네. 그렇다면 형의 금액은 형의 몫의 6배는 동생의 몫의 2배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19번. 형의 예금액은 현재 7,000원. 동생의 예금액은 4,000원. 그런데 X개월 동안에 얘는 1,000원씩, 동생은 2,500원씩이래. 그럼 X개월 후에는 7,000과 1,000X가 있을 거고, 동생은 4,000원에다가 추가된 금액이 2,500X만큼이 더 더해지겠지. 그러면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의 2배보다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의 2배보다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곱하기 2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또 부동의 입을 어느 쪽으로 입을 벌릴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 넘어갑시다. 성량갭이 121개로 정삼각형을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정삼각형 한 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연필이 몇 개 필요해? 성량갭이 몇 개 필요해? 3개. 2개 만드는 데는 3 플러스 2. 맞아? 3개 만드는 데는 얼마? 3 플러스 4. 맞아? 2개씩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이해돼? 그럼 내가 만약에 X개를 만든다면 3 플러스에 2 곱하기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봐봐. 2 곱하기에 2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해보면 하나 뺀 숫자를 곱했죠. 하나 뺀 숫자를 곱했어. 하나 뺀 숫자를 곱했다고. 네. 이해되니? 그렇다면 여기에 사용된 게 요만큼인데 얘가 121개보다는 적거나 같아야 된다고.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게 121개니까. 넘어서면 안 될 거 아니야. 네.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식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예, 다시 한번 좀 풀어봐봐.